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갭 상승 후 달리기가 있었지만 2%가 아니라 한 20%쯤 부족한 상승이었고, 미국 시장은 또 자연스러운 5일선 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것 또한 한 20%쯤 부족한 조정이었습니다. 시장이 계속 불만족스러운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엇이 아쉬운 점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갭 상승 출발 후 바로 외국인이 강력한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30분 만에 366.40포인트의 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와 합성 선물 매수만 있었고 현물 매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의도적으로 콜옵션에 대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선물을 강하게 당겼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장 초반이 급등해 콜옵션이 롤링업은 얼마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급등 이후 시장이 밀리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매수했던 콜옵션을 죄다 추격해온 개인들에게 떠넘기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장중 베이시스도 들쭉날쭉했는데요. 현선물 동반 강세가 있었다면 시장이 중간에 저렇게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올랐을 텐데, 그나마 금융투자 중심으로 현물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서 시장이 음봉 전환되지 않은 것이고, 그것마저 없었다면 오늘 대음봉이 나올 뻔했어요. 기관들이 현물 매수는 오후 2시 이후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간신히 시가선 위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쨌든 갭 상승하고 위아래 꼴이 도찌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인이 콜옵션 매수가 초반에 집중되면서 시장을 들어올렸지만 개장 후 30분 동안만 그러했고, 이후로 콜옵션을 개인들에게 모두 떠넘기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외가격 풋옵션에서의 롤링업이 있었어요. 지수가 레벨업을 한 것으로 본 일부 투자자들이 320 이하의 풋옵션 매도분을 355까지도 롤링업을 해서 시장의 추세는 일단 상승 쪽으로 잡혔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옵션 시장도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특정 주체가 방향성에 물린 일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잔존일 대비 양옵션 프리미엄은 이 정도면 조금 비싸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수준? 이 정도까지 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옵션 매도는 이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서는 장중에 이익을 내기 어려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후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꾸준히 쏟아지면서 하루 종일 흘러내렸습니다. 반등 한 번 없이 끊임없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마이너스 1.8%가량 밀어버렸는데요. 미국 세션 들어서 나스닥이 초반 눌림을 극복하고 플러스를 내는 등 그런 상황에서도 유럽 증시는 반등을 얼마 하지 못했고, 나스닥이 상승분을 반납하자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증시가 하락한 이후로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우려, 또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할 것을 요구한 것,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상승 모멘텀이 이젠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이익 실현이 중간에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보면 지난주 옵션 만기를 놓고 시장은 점점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그런 발산형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발산형 패턴이 완성되면 추세 반전이 나오거나 더 강한 힘으로 추세 지속이 나오게 되는데, 증시 외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어쩌면 유럽 증시는 추세 반전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유로존 장기 채권이 급반등입니다. 그동안 장기 채권들이 많이 눌린 것에 대해서 물가 상승을 때려잡기 위한 금리 인상 가속화,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죠. 그런데 이 오후 4시에 유럽 세션 시작 전에 영국이 CPI와 콜 CPI가 예상치보다 크게 상승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이라면 이거 뭐야 하면서 채권이 더 불어져야 되는데, 채권 시장도 통화 시장도 정반대로 이익 실현 흐름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영국 10년물 채권이 그 스타트를 끊으면서 반등이 시작됐고, 파운드화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유로존 채권들도 싹 반등을 해요. 그리고 유로화도 밀렸고요. 여기에 초를 친 것이 밤 9시 30분에 나온 이 푸틴이 적대국들에게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로 지급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리스크 오프 상황에 가속도가 붙었어요. 결국 이 장기 채권들은 전일이 음봉을 모두 감싸는 반등을 했고 통화시장 또한 전일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 장기 채권은 유럽 세션 마감 후 미국 증시 하락이 지속되자 추가 상승을 하였고 새벽 2시에 그 20년물 장기 채권 입찰이 있었거든요, 미국. 그래서 예상보다 낮은 금리에 낙찰되자 종가 고가로 채권이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 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였어요.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골드에 조금씩 반발 매수가 들어오더니 유럽 세션에서는 1930달러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 세션 마치고 추가 상승을 해서 1945달러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리스크 오프 흐름에 더해 과도하게 눌린 상품들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면 구리는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부터 매수세가 쭉 들어왔지만 시장에 리스크 오프 흐름이 나올 때마다 얻어맞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커머디티 섹터 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 미국 세션에서 레벨업을 하면서 톤당 1,500달러에 바짝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기름 시장은 원유 재고 발표에 앞서 미리 5% 가까이 상승을 한지라 재고가 감소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등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114달러를 중심으로 굉장히 지루한 횡보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만 이 하락하지 않고 버틴 것만으로도 기름 시장은 이번 주 주봉 강세 국면을 이어갈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 만에 38%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루블화 결제 요구,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 핑계 대고 가스관 잠그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급등을 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전체 커머디티를 강세로 견인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재료들은 일시적인 재료에 불과하지만 여하튼 시장이 지금 핑계를 대고 조정거리를 찾아서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들어서 증시가 꾸준히 밀리자 함께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본장 개장 후 30분 동안은 방향성 탐색을 하면서 조금 더 밀리기도 했지만 밤 11시 땡 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오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은 베타가 큰 테슬라 그리고 애플이었는데요. 특히 애플은 계속되는 양봉 행진에 숏 커버링이 초반에 몰리면서 새벽 1시에는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전환하고도 30포인트가량 오버슈팅을 주는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도 딱 거기까지만 상승을 하고 시장은 밀리기 시작했어요. 나스닥과 S&P 모두 오전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지만 더 밀리기에는 한 2% 부족한 모습이었죠. 특히 오후장 들어서 S&P가 하락할 때는 4,456부터 4,450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 5일선 매수 대기 물량들이 시장을 바쳤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다, 이러면 모두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대기 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락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근데 반등이 나오면 계속 올라오면서 매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 마감 무렵에 스탑로스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5일선 자리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S&P 매수 4,455선에 매수 대기를 한 상태에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제 것은 체결시켜주지 않고 바로 그 위에서 다시 반등을 하곤 했죠. 그러나 장마감 무렵 손절매가 나오면서 4,455선을 깼어요. 그래서 체결됐고, 그리고 이거는 스탑로스로 인해서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전 여전히 미국 시장은 편하게 5일선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이 마이너스 1% 넘는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선물은 오히려 오전장에만 강세를 보였고 장 마감 무렵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이는 여전히 변동성 선물이 강한 콘텐고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변동성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지수가 추세적인 하락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오늘 매수한 S&P 매수분은 목요일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것이고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S&P 매수는 손절하지 않고 홀딩할 계획입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테슬라와 애플이 모두 윗꼬리를 달았어요. 특히 테슬라는 $1,000를 깨서 마감을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루 정도 장중 조정은 더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외에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4.39% 하락한 것이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겠고, 어도비가 실망스러운 전망을 내면서 아주 개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것도 추세적으로 상승하던 상황에서 개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요 하락한 이유가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보면 지정학적 우려,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위험, 요것 때문에 올해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공통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반등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다시 시장이 하락 전환하게 될 그런 핑계거리는 쌓여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금융주들이 채권 반등에 죄다 밀려버렸는데요. 채권 반등도 그렇지만 과연 금융주가 금리 상승에 온전히 이익을 얻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점진적 금리 상승기에는 뭐 해지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채권 가격을 보존하거나 이익을 관리해서 금리 상승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지만, 최근 몇 달간이 금리 컨센서스가 워낙 정신없이 바뀌고 또 채권 시장 진폭이 엄청 컸죠. 그래서 과연 제대로 해지를 했을지, 오히려 크게 터지진 않았을지, 이런 것들이 더 우려가 있다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의 반등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굴뚝주들 중 홈디포가 마이너스 3.85% 하락을 했어요. 개장 전 신규주택 판매 지표가 77만 2천 건으로 컨센서스보다 크게 하락했고 또 전일 오비로도 꺾였죠. 그러면서 장중 내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름 주식 빼고 다우 종목은 죄다 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가운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과도하게 빠진 상황이라 옵션 매도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것은 레버리지를 줄여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전일 상승에 선물 매수와 콜 370 매도분, 그리고 풋옵션 340, 330 매도분을 모두 청산을 했어요. 그리고 짜투리 풋 매도 320만 남겨놨는데 풋 320은 당첨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기 때문에 내버려둔 거예요. 코스피 상승 여력은 372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해외 시장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간 장이라고 한다면 목요일에 갭 다운이 나왔을 때 선물 매수를 다시 잡거나 또는 풋 매도를 잡는 것이 좋겠지만, 저는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 옵션 매도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갭 다운이 나왔을 때 콜 옵션 매도를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은 강세 콜 스프레드를 쌓고 풋 옵션을 다음 주 초까지 쌓는다, 이런 식으로 여유있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한국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을 하려고 한다면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매도가 없다, 이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주는 안 가고 웬 개잡주들만 날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증시 체력에도 안 좋죠. 그래서 어서 외국인들이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추세적으로 인덱스로 매수를 해서 당기는 그런 장이 와야 됩니다. 해외 시장 또한 커머디티 롱 포지션들 다 치워놨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지금 홀가분한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유로화를 1.10 깰 때 또 최바닥권에서 매도를 했어요. 오늘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끝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부러지는 거 스타트를 끊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전일 저점권에서 또 반등이 나왔죠. 전일 유럽 증시가 종가 저가로 처박혔기 때문에 이게 유럽 세션에서 증시 반등이 나올 경우 또 유로화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매도는 한 템포 쉬었다가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골드에 대한 숏 포지션은 골드가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도 사는 것 좀 참을 거고요. 아직은 골드가 이 수급에 의해서 오버액션과 언더슈팅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길 골드가 과하게 올라오면 맛배기 매도 정도는 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권 스프레드는 그대로 보유 중입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예요. 시장 변동성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매수는 웬만하면 참으시길 바라고요. 특히 우리 시장은 시가 갭 다운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갭 다운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위클리 옵션 양매수를 쫙 한 상태에서 지수가 조금씩 반등할 때마다 위클리 풋옵션 물타기 나온다, 이러면 시장은 의외의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어요. 따라서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풋매도를 한다 그러면 풋매도만 한 가지 전략만 하고 좀 여유있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